안녕하세요. 화담TV 법무법인 화담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상과 관련해서 잘못되어 있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오늘도 정홍철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전달해 주실 건가요? 매번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제가 토지보상법,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대해서 보면 실제 보상을 받는 청산자나 그 보상을 받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법조항들이 상당히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법조항들이 있었지만은 이걸 구체적으로 뭔가 지적을 하고 말할 통로를 못 찾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법들이 잘못되어 있었으면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지적해 주실 사건과 법률은 뭔가요? 오늘은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는 토지보상법을 할 텐데요. 네. 토지보상법 43조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인 95조의 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해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일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벌칙조항이죠. 네, 95조의 이 벌칙조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그 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 개시일까지 소유자는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를 해야 되고 인도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릴 규정은 실제 사건인데 미아 3구역 재개발조합이 일반 주민들을 청산자를 상대로 공익토지보상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고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실제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에 있는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법률 위반으로 재판 과정에 있는 사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법의 체계부터가 일단 말씀을 드릴 때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문구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말했던 문구는 물건이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개시일까지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수용 개시일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40조나 여러 가지 42조에 보면은 수용 재결의 실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 네. 재결의 실효는 무엇을 말하냐면 보상금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가 공탁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실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3조의 내용에는 이런 실효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효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상에서는 무조건 처벌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라는 거죠? 문구상으로만 본다면은 사업이 실효되었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지하는 사건인 경우보다는 거의 고소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처벌 규정을 굳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하기보다도 사업 시행자가 고소가 들어와야지 그때서야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근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사업이 실효가 된 그런 사업 시행자가 실효를 시킨 사업 시행자가 이 법에 처벌을 해달라고 보상자, 소유자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적용되는 사례는 없지만 문헌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하나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실 문제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실효가 됐을 때가 아니라 네.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수용 보상금을 수용 개시일까지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는 언제까지 이걸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결론이냐면 수용 개시일까지만 지급한다는 결론이 되죠. 네. 그죠? 하루 네. 전이라도 공탁을 하면은 이건 유효하다는 결론이 되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개시일까지 실제 공탁을 못하는 사례가 생기냐 했을 때 네. 생깁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천호 1구역 같은 재개발조합에서도 수용 개시일까지 공탁을 못해서 수용 재개는 실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이 수용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네. 그러면 내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는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도금, 뭐 잔금 치를 수 있으려면은 공탁금을 찾은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변호사로서 언제 제가 집 계약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수령 제기를 해놨으니 반드시 돈이 들어오니까 지금이라도 하십시오라는 말을 못합니다. 네.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걸 알 후에 집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집을 알아보는 거는 결과적으로 매매 계약을 한다는 것은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공탁 통지서를 적어도 받은 다음에 가능하다는 게 되겠죠. 근데 공탁금을 찾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 뒤에 이전하기까지 실제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수용 개시 이전에 토지나 건물을 이렇게 실제로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보통 주택 매매 계약을 한다고 보시죠. 집을 구할 때 빈집을 바로 사서 들어가는 경우, 오늘 집 돈을 다 주고 내일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보통 살고 있는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도자는 자기 집을 계약이 됐으니 또 다른 집을 알아보면서 이사할 곳을 해서 쌍방간 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이전할 곳을 알아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이전하기까지는 보통 아무리 짧아도 3, 4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뭐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자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해서 잔금 지급 가까이 돼서 갑자기 이사를 못 나가겠다 하면 그때부터 다시 구해야 된다면 이거는 수용당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입장에서도 이런 이사를 못 가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은 현실적으로 그 토지보상법 95제 이 벌칙 조항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실제 법률적으로 아까 실효가 된 상황에서 이 고소도 무조건 처벌이 받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방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고소를 하게 된다면은 처벌되는 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LH나 SH 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문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공사는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전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쨌든 생존권이라든지 주거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런 고소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을 실제로 문제로 삼아서 사건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해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실제적으로 민간이나 다름없는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소요되는 예산이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즉 공익적 목적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조합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을 어쨌든 단축시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도 소송도 굉장히 빨리 제기하는 편입니다. 명도 소송을 막 공탁도 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나요? 제가 항상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은 먼저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고 실제 명도 소송이 일어나서 이 미아 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도 소송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조합과 그 다음에 소유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서 화해 공고 결정에 의해서 나갈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전을 그 전에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명도 소송이 인도 소송에 의해서 결국 소송의 화해 공고가 이루어졌고 그 날짜를 준수해서 나간 이런 소유자까지도 실제 법 위반이 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지금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라면 상당히 부당하다고 지금 저는 보여지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사 갈 사람과 이사 가라는 사람이 서로 날짜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이사 가겠다라고 했고 뭐 다 합의가 됐고 민사상 그렇게 다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위반이라고 추후에 아예 또 고소를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약식 명령, 간단하게 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약식 명령으로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정식 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 앞으로 재판에서 이 법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제가 좀 지켜볼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이 법을 등하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한 번 더 그 검토를 돼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재판상 알게 된다면은 관계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적어도 이렇게 부당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수용지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너무 탁상 행정적으로 너무 편하게 만든 법이다 보니 실제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법률을 두고 이런 법률이 있으니 아예 위반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걸 범죄자로 만드는 조항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큰 것 같네요. 실제 내용을 보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해서도 그동안 굉장히 잘못된 청산자들에 대한 법률을 많았는데 많이 2008년, 2018년도에 정비가 됐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시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 지금 실제로 형사사건에 계류되신 분들 너무 속상하실 것 같고 너무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억울하실 것이고 네.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도 이전해야 될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문제점을 짚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지보상법 법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내용 꼭 많은 분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화담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화담TV 신유진 변호사, 정홍철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